네, 안녕하십니까. 신익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지소미아 관련해서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국방TV 다 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지금 한미동맹이 거의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느슨한 거의 뭐 가위를 지금 나를 갖다 대고 있는 그런 고무줄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는 사실은 그 일본이 체결하려고 노력한 협정이 아니고 미국이 굉장히 큰 노력을 해서 체결한 겁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매해 이것을 체결하려고 했었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지금은 없는 직책인데 대외전략기획관이라는 직책이 있었고, 거기에 현재 석유관대 교수인 김태혁 교수가 있었고요.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지소미아를 체결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여론의 역풍을 맞고 결국은 그 김태호 대외전략기획관을 경질했죠. 그래서 이제 학교로 돌아갔는데 그런 그 난관을 겪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기 직전인 2016년 11월 24일 날 지소미아를 긴급하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정부는 그것을 끊어내려는 그런 생각도 쉽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러면 왜 이것을 맺게 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바로 미국의 상대가 방금 신원식 장군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상대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인데 그 중국과 뭘 해야 되냐? 바로 군사적인 경쟁, 경제적인 경쟁,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 경쟁의 가장 마지막 단계, 마지막 수단은 군사적 조치죠. 그 군사적 조치를 하려고 하면은 펀치를 또 써야 되고 방패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패의 일환이 바로 지소미아로 할 수 있습니다. 뭐냐? 바로 방패가 미사일 방어, 즉 MD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동북아에서 MD를 하려고 하면 한국 그리고 일본을 엮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의 급부상, 그래서 2020년경에 가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의 예상, 그리고 미래학자들의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마치 예전에 조선이 망해가는 명나라를 계속 붙잡고 있다가 청에게 호되게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따라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과 쉽게 동맹을 강화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우리 우파 전문가들도 센 목소리를 못 냈었습니다. 그게 바로 좌파들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미국의 MD 편입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요즘 좌파들이 미국의 MD 편입 이야기 잘 안 하죠. 왜냐? 누가 봐도 중국이 미국 상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20년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미국은 MD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엮을 그런 계획을 계속 세워왔었고, 그것이 결국 결실을 맺은 게 2016년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보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을 이기기 힘들겠구나 라는 판단을 한 거였죠. 자, 그랬는데 한국은 그것을 끊어내버렸습니다. 끊어내는 선언을 해버렸고, 또 미국을 완전히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욕을 줬냐? 바로 이제 우리의 그 외교부 제1차관이 해리 해리스 대사를 초치한 것인데요. 방금 신범철 박사께서 그 발제를 하실 때 우리가 이 대사를 초치할 수도 있다. 그게 주권국가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예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미국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한국에 임명한 대사입니다. 지금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그리고 파이브 아이스라고 하는 미국과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캐나다, 영국, 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그리고 그 플러스 독일, 이 나라들에만 장관급 대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외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한국에 파견된 장관급 대사예요. 바로 이제 해리 해리스 대사의 전직이 태평양 사령관 아닙니까? 그런 아주 중량급 인사를 우리 외교부 장관이 불렀다. 이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제1차관이 불렀습니다.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불렀다 안 불렀다 이걸 떠나서 격을 갖추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 해리스 대사는 바로 이제 불쾌감을 표시를 했고 그 다음날 제한군인의 연설이라든지 다른 그 참석을 전혀 안 했는데 그 안 한 것 가지고 우리 언론이 많이 이제 분석을 했죠. 해리 해리스 대사 불쾌감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불쾌감을 표시한 게 또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가 제한군인회를 안 가고 어디 갔느냐? 종로에 있는 쉑쉑버거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또 공개를 했죠. 제한군인회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해놓고 지금 제한군인회 그 회장하시는 분, 뭐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유명한 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 군인 할 때 제가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정권의 코드를 맞추고 있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가지 않고 쉑쉑버거가 제한군인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고 지금 뭐 그 안보대화 하는데도 몰디브에 간다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또 그러면서 미국 조야에서 국방부 그리고 국무부에서 한결같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을 분리하는 이런 작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을 평론을 할 때 코리안 가버먼트라고 하지 않고 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 정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조국 그 간담회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어제 무슨 보도가 나왔냐? 한국이 지금 이제 전작권 그 전환을 위해서 한국이 지금 그 작전 지휘 통제 체계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연합 지휘 통제 체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려면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 전쟁을 해야 되려면은 서로 간의 지휘 통신 체계를 통합을 해야 돼요.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군의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미군의 지휘 통제 체계를 연동하는 이 연합 지휘 통제 체계를 한국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링크를 하자라고 하니까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내용은 뭐냐? 믿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신뢰감이 안 된다. 왜? 화웨이 제재를 거부를 했죠. 그래서 미국의 지휘 통제 이 정보들이 중국으로 갈지 모르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쉽게 보면 그렇지만은 두 번째는 한국 군부 내에 북한의 휴미트 자산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간첩이 없다고 공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따위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완전히 지휘 통제 체계를 선을 갖다 꽂을 수 있냐? 못 꽂는다. 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전히 한미 동맹이 끝나가는 가위를 갖다 대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바고요. 일본하고 이 지소미아를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끄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어떤 일이냐? 일본은 한미일 삼국 중에서 가장 많은 정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정찰 위성 8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한반도 상공을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조기 경보 통제기가 22대가 있고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8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전문적으로 감청하는 감청소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탐지 감청 정찰 자산을 가진 일본과 우리가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끊는다. 그러면서 또 이 국방부가 또 그 청와대에서 변명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몇 월 달에 몇 개, 몇 월 달에 몇 개 해가지고 별로 한 것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얄팍한 말이냐 하면은 그동안 60년 동안 우리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군대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언제 쏠지 모르는 안 쐈으면 좋겠지만 0.0001%라도 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체결해 놓은 거예요. 미국이 중간에 준비를 섰든 안 섰든 간에 미국이 압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핵미사일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긴박함을 못 느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동안 크게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이름으로 하나의 그 파일을 하나 그 사진 파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SNS에 쫙 뿌렸습니다. 뭘 뿌렸냐? 지소미아 파괴로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일부 SNS와 동영상을 중심으로 이러이러한 동영상이라는 게 이제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명의로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 사진 파일을 뿌렸어요. 그 사진 파일에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것은 초등학교 한 5학년만 돼도 이건 거짓말이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해놓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좀 머리 이상 깨져 있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걸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야, 이래서 우리가 그 지소미아를 깼구나, 맞구나. 그리고 우리가 미국 대사를 부르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됐구나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에서 완전히 지금 끊어져 나가고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2의 에치슨 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에치슨 라인 1950년 1월 달에 그 미국의 국무부 장관 딘 에치슨이 체결한 이 극동지역의 방어선 선 아니겠습니까? 일본과 필리핀을 잇는 해상선이죠. 한국이 빠졌죠. 그래서 우리는 6.25를 당했는데, 과연 이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이렇게 한국보다 더 중요한 지정학적 이치가 됐겠냐? 그래서 우리는 빠질 수 없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왔었는데, 지금 빠질 수도 있는 정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냐?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내일 유튜브 채널에 내보낼 건데, 미리 스포일러를 좀 드리면, 어제 대만에 미국의 해양조사선이 들어가서 대만 해협에서 작전을 하고 8월 23일부터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대만에 기항을 했었습니다. 그 말은 대만 해협의 지질, 해저 지형, 그리고 매질, 수계 이런 것들 다 해양 정보를 수집하고 나서 대만에 들어가서 대만 전문가들하고 의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앞으로 여기서 작전한다 이제. 미군 잠수함들이 작전한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미 해군의 그린베이 상륙함이 그것을 대만 해협을 통과를 하면서 미 칠함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여기는 앞으로 우리 전내적인 항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미 칠함대의 전력들이 대만 해협으로 들어가면 큰 이슈가 됐었어요. 왜?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안 갔는데, 이제는 전내적인 항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대만을 완전히 미국의 방어선에 끌어들였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우리는 작년 3, 4월에 있을 뻔했던 키 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연습 안 했습니다. 올해도 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미군은 트럼프의 말대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더 낚입니까? 아니죠. 미군은 반드시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 달 동안 지금 9월 23일까지,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일본에서 오레드 실드 훈련이라고 하는 장기 한 달간에 걸친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시 증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해로, 부산으로 들어오던 그 전쟁 물자들이 지금 일본으로 들어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빼고 하고 있고, 지금 어제부터 9월 1일부터 베트남 앞바다에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런 등등 해서 10개국, 동남아시아 10개국을 포함시켜서 미국이 협동 군사, 해양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중국이다 라고 밝히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1대1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라오스, 미얀마에 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자, 미국이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통해서 22,000명 아래로, 이거는 뭐 존 S 맥케인 그 상원의원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선물한 그런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22,000명 아래로 미군을 줄일 경우에는 국회 승인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국방수권법을 발의했고, 올 6월에 다시 그것을 내년 10월까지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는 주한미군이 22,000명 이하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안심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주한미군에 전부 대부분 행정병이고 지휘소 병력들이고, 나머지는 뭐냐? 지상군은요 4,500명의 기갑여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1년에 한 번씩 부대가 바뀝니다. 내년 3월에 아마 7월 1일부로 이제 부대가 교체되는데요, 내년 3월에 새로운 부대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계속 자극하고 한다면 내년 3월에 올해는 추가 지정하지 않는다 라는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왜? 그래도 22,000명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 지상군 없는 지휘부만 있는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목도할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또 내년 6월에 국방수권법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의 미군이 철수하는 그런 사태를 우리는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원식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이슈가 생겨서 우리 기업을 망각하려는 그런 공작을 하더라도 내년 4월까지 절대 잊지 말고 이 정부의 레임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탈미하고자 하는 이 스피드를 늦출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